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문제는 그 순간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전화기를 잡기도 힘들고 목소리조차 안 나올 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생명이라는 것이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 심장마비는 정말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10초, 딱 10초 안에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도 약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당신의 행동 하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시지만 심장질환은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현실적인 위협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혹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그 전에 미리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에 갑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이죠. 가장 흔한 전조 증상은 가슴의 통증입니다. 흔히 심장마비는 영화 속 장면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가슴 중앙이 뻐근하게 조여오는 듯한 느낌.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한 느낌. 이런 증상이 몇 분간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심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통증은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깨, 팔, 특히 왼쪽 팔 그리고 턱이나 목, 심지어 등까지 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왼쪽 팔이 저리면서 묵직한 느낌이 들고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그 불쾌한 감각이 계속 이어진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숨이 차오르거나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흔한 초기 증상입니다. 평소에는 잘 걷던 길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진땀이 나는 순간. 이럴 땐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심장이 제대로 피를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특히 여성에게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가슴 통증보다 메스꺼움이나 구토, 피로감, 복부 불편감처럼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위장 문제로 착각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죠. 평소와 다르게 이유 없는 피로감이 계속되거나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꼭 병원을 찾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숨이 가쁘고 현기증이 나며 의식이 혼미해지는 느낌, 가슴이 조이는 동시에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이 갑자기 밀려드는 것도 일종의 심장 신호입니다. 특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빨리 뛰는 순간, 이건 단순한 흥분이 아니라 심장의 부담이 크게 걸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증상이 반드시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두 가지 증상만 느껴져도 무시하지 말고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심장질환은 조기 발견과 대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쉬고 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도 다시 비슷한 증상이 찾아온다면 그건 분명 우리 몸이 보낸 SOS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음, 운동 부족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작은 증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작은 통증 하나가 결국 큰 위기를 알리는 전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한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신호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고를 무시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당신이 혼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0초 안에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심장마비가 실제로 왔을 때, 그것도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며 의식이 흐려질 것 같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다면 그건 심장마비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럴 힘조차 없거나 핸드폰이 멀리 있을 때입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손에 힘이 없어 전화기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단 몇 초 안에 스스로 심장을 도와주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침 심폐소생술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정식 CPR과는 다르지만 응급 상황에서 혼자 있을 때 의식을 유지하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늦출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마치 목에 걸린 가래를 강하게 뱉어내듯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강하게 길게 기침을 합니다. 이 기침을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면서 심장에 인위적인 압력을 주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 근육이 수축되고 이로 인해 심장이 피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즉, 기침을 통해 일시적으로라도 심장의 박동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죠. 기침은 약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목 안에 가래가 꽉 막혀 있다고 상상하고 그걸 뱉어내는 것처럼 깊고 강하게 반복해서 기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혼자 있을 때, 의식이 아직 남아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기침을 반복하면서 한 손으로는 전화기를 찾아 119에 전화를 시도해야 하고 혹시 문을 열 수 있다면 문을 미리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 바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동은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약간이라도 혈액순환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침을 하며 호흡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의식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 결국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심장마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며 많은 응급의학 전문가들이 이 방법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침 심폐소생술은 어디까지나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며 이미 쓰러지거나 의식이 흐려졌다면 사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 호흡이 전혀 되지 않거나 심장의 리듬이 너무 불규칙해져서 기침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방법을 알고 있고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이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꼭 알려드리세요. 언젠가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 10초 안에 혼자일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막상 응급 상황이 닥쳤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황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장마비뿐 아니라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혼자 있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준비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119 단축번호 등록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설정하지 않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다면 가장 누르기 쉬운 홈 화면이나 전원 버튼 기능에 119를 바로 연결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대부분은 전원 버튼을 빠르게 3번 누르면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이 전송되거나 지정된 번호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평소에 테스트해보고 꼭 설정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손이 떨리는 상황에서도
버튼 한두 번만 누르면 119에 바로 연결된다면 그 몇 초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급 연락처를 메모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조대가 왔어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평소에 응급 연락처를 손글씨로 써서 냉장고 문이나 현관문 안쪽 또는 핸드폰 케이스 안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관계, 그리고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병력까지 함께 적어두면 의료진이나 구조대원이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인 가구를 위해 응급카드나 복약 수첩을 만들어주는 복지센터도 많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꼭 신청해서 활용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약 복용 관리입니다.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약을 하루만 거르더라도 그날따라 심장이 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협심증 같은 경우 혈관 속에 기름때처럼 쌓이는 플라크가 문제인데 이건 약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막힐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함께 의사에게 증상 변화를 반드시 말해야 하고 의사가 처방한 약은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복용해야 합니다. 혹시 약 이름을 잊거나 복용법을 혼동하신다면 약 봉투에 날짜와 시간별로 스티커를 붙이거나 복약 알람을 설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생활 습관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은 모두 심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하루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일정한 수면 패턴 유지 등은 당신의 심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기본적인 건강 수칙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응급행동법이나 준비 습관은 혼자만 알고 있어선 안 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나 혼자 지내는 친척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대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살아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알고 실천한다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준다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준비된 사람에게 머뭅니다.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만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가슴이 조이기 시작할 때 단 10초 안에 할 수 있는 행동 하나가 당신의 숨을 그리고 생명을 이어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삶의 기술입니다.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무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 지식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가족, 친구, 그리고 혼자 지내는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